네. 시작. 그러면 우리도 보여야 되는데. 오케이. 네. 시작. 그러면 우리도 보여야 되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 소리부터 끌게요. 저희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소리부터 끄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핀 시리즈 37번 산책소설 출간 기념. 네. 오늘 인터뷰는 담소하다 오은경 시인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은경 시인에 대해서 먼저 제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일단 공식적인 프로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1992년 광주에서 태어나서 2017년 여기 현대문학에서 등단을 하였고, 첫 번째 시집으로는 민음사에서 한 사람의 불확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산책소설을 발매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은경 시인의 제가 공식적인 프로필 이외에 오은경 씨는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독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친근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는 오은경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현대문학에서 핀 시리즈 시집을 출간하였고요. 제목은 산책소설이라고 합니다. 17년부터 이제 시를 발표해 오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제 한 권의 시집과 이번에 낸 시집까지 포함하면 2권의 시집이 있고요. 산문도 열심히 쓰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소호 시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아, 저희가 많이 긴장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지 이제 많이들 이제 지금 참여해주시고 계시고 많이들 응원해주시고 계신데, 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 사실 많이 떨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조금만 저희가 조금씩 긴장 풀려가는 모습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안부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코로나 약간 시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정말 정점을 찍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희도 전화통화만 했지 얼굴을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었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도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 책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학업을 열심히 병행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걸려오거나 또 제가 이소호 시인께 연락을 먼저 드려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좀 간간히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뭔가 오히려 제한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그 시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코로나에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코로나가 얼른 좀 완화가 되어서 마스크를 부디 벗고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아, 네. 근황이 굉장히 나라 걱정으로 시국 걱정으로 끝났네요. 네. 저는 시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좀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좀 약간 새로운 근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쯤에서 저희가 여기 지금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약간의 공지를 드리고자 해요. 여기 이제 오은경 시인께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께 저희가 현대문학에서 이렇게 드리는 이제 예쁜 선물들,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것들, 정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희소성이 있는 것들, 네, 희소성이 있어서 정말 한 번쯤 갖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현대문학 측에서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 랜덤으로 드린다고 하니,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댓글창 지금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제 여유가 좀 생기고 약간 나라 걱정을 하고 계신 오은경 시인께서 새 시집에 대한 어떤 첫 시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듣고 싶어요. 첫 번째 시집과 두 번째 시집 사이에서의 어떤 느낀 점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첫 시집을 준비할 때는 아무래도 제가 등단을 하고서 이제 바로 발표를 하기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낯설었고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를 쓰는 과정에서도 이제 슬럼프나 부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이제 확신보다는 좀 더 헤매는 시기가 길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시집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이제 즐기면서 나름대로 시쓰기 자체를 즐기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더 편안한 기분으로 이제 두 번째 시집을 받아볼 수 있었고 지금도 좀 더 익숙해지고 저에 가까운 시집은 아무래도 두 번째 시집이 아닌가. 그리고 보여드리고 싶은 면도 이제 아무래도 첫 시집보다는 두 번째 시집이 좀 더 드러내고 싶은 면인 것 같아요. 저의. 네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얼른 첫 번째 시를 뭘 읽어주실지 좀 기대도 되면서 네. 두 번째 시집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깊게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럼 좀 여유가 생긴 우리 오은경 시인의 새 시집의 첫 시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낭독을 듣고자 합니다. 네. 소개해 주시고 몇 네. 페이지인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어, 이 시를 쓰게 된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비밀이시면 비밀이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배경을 알려드릴게요. 비밀은 아니고요. 제가 작업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실이 3층에 위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그 건물 안에서의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공간을 가지고서 많이 생각했고, 많이 감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성이 좀 드러난 시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면 22페이지에 있는 꽃샘추위라는 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샘추위. 건물에서 나갈까? 어두운 물이다. 나는 모퉁이를 돌아 물길을 따라간다. 계단이 나온다. 계단을 내려가면 언젠가 발을 잘못 디뎌 넘어졌던 기억이 떠오른다. 아니, 사실 넘어진 건 내가 아니라 친구였다. 친구의 무릎을 덮은 치마에는 주름이 많았다. 플레어 스커트였다. 다가가 친구에게 손 내밀었을 때 친구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내 손을 쳐냈다. 친구의 치마를 밟고 있었다. 나는 붉은 원단에 찍힌 발자국을 보며 뒷걸음질 쳤다. 발자국이 끊이지 않았다. 벽이 없었으므로 나는 계속 걸었다. 친구의 형체가 작아 실루엣만 남은 것 같았다. 개나리와 진달래는 봄에 피는 식물이었지. 시간 가는 것도 계절이 바뀐 것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두꺼운 옷차림이었다. 목도리를 풀었다. 목도리가 바닥에 끌리면 목도리를 두르고 떠날까 망설이기도 했다. 너의 눈에도 내가 보였을까? 나는 네가 허상이라고만 생각했다. 아무도 너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으니까. 많은 친구를 새로 사귀었다.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느라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다. 창밖 벚꽃잎이 다 떨어져도 흰 빛이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교실 바깥에서 벌을 서고 있었다. 복도에는 나뿐이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약간 이 시를 딱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평범하게 잘 읽히다가 아니 사실 이러면서 환상 속으로 넘어가는 네.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약간 이 시에서 평범한 일상 속 긴장감이 좀 돋보였다고 볼 수 있었는데 네. 물론 이것이 어떤 정말로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없었던 일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저도 이제 말씀해주신 아니 사실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뭔가 어떤 부분이 사실이고 또 어떤 부분이 환상인지 그러한 감각의 착란 혹은 인식이 혼동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의도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밝힌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헷갈리기 위함의 목표를 두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으로 인해서
그 환상과 좀 사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것을 의도했다면 의도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시인은 약간 비밀이 많은 존재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약간 산책 소설을 읽으면서 이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네. 좀 재미있게 읽혔거든요. 그래서 사실이라고 느끼는 독자들을 위해서 계속 비밀을 해야만 할 것 같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맞나요? 아니요, 저는 비밀을 제조하고 싶진 않았고요. 네. 그냥 비밀을 오히려 좀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밀이 있다면 그것을 좀 잘 숨기거나 잘 포장하는 방법에 전 더 관심이 많아요. 비밀의 비밀을 포장하는? 네, 맞아요. 그럼 왕 비밀. 그 참 큰 비밀. 네. 뭐 별로 다르지 않은 말인 것 같은데, 네. 그냥 비밀이 정말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좀 거대한 비밀이다. 그냥 이렇게 제가 좀 봐도 될까요? 네. 네. 오은경 씨는 그러면 아직 저와는 좀 친하지 않은 건가요? 비밀이 많은 분이시니까. 아니요, 저는 근데 비밀을 거짓말로 하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밀이 있고 그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는 편에 가깝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너무, 네, 되게 재미있는 지점이었던 되게 너무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 멀어지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멀어질 뻔 했는데 잘 포장해 주셨어요. 좀 더 가깝게 얘기할까요? 저희 너무 멀리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예, 그래서 자, 이제는 그러면은 저희가 또 표제작인 산책 소설이란 시집의 어떤 탄생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시집에 소설이라는 제목을 넣은 것 자체가 용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그게 좀 특별한 지점이다라고도 네.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정해진 건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혹시 이 이외에 탈락한 제목들 있잖아요. 우리 제목 리스트 쭉 써놓고 작가들 이렇게 고민 많이 하잖아요. 네. 혹시 그런 것도 있으면 네. 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재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소설이 들어간 이유는요, 제가 이제 산책 소설이라는 시가 표제작인데 그 시를 읽어보시면은 뭔가 이야기를 지어내고 이야기에 대해서 연상하는 그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야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 이제 소설의 문법과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소설을 또 좋아하기도 해서 뭔가 그 소설이라는 장르에 대한 어떤 부러움이라든지 아니면 가깝게 느끼는 것들이 되게 큰데 그래서 소설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어떤 호감을 느끼고 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설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요즘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소설 하나 추천 가능하실까요? 아니요. 왜냐면 네 궁금할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 제가 읽은 소설이요. 네. 제가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계속 떠올려 볼게요. 저는 소설을 끝까지 완독한 지가 지금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러 권의 책들을 같이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 생각이 나지 않지만 네. 제가 한번 대답을 끝나기 전에 생각이 난다면 끝나기 전에 여러분 약속했어요. 은정씨님이 끝나기 전에 소설 하나 추천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네 저희 여기 또 은경씨님이 너무 멋지다는 얘기가 있네요. 우와. 네. 은경씨님 떨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멋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제목을 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산책소설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소설만이 중심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기에 산책이란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많이 멀어 보였나봐요. 아니 제가 계속 이렇게 물러나는 느낌 주로 보시면 어쩌면 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산책 소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단어 두 개 중에 산책에 대해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그럼 우리 산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네.
산책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산책하기 좋아하는 장소, 시간, 혹은 즐기는 나만의 방법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기억에 남았던 어떤 산책, 진짜 그 어떤 길, 아, 산책하기 좋은 길이요? 아니면 기억에 남았던 나의 베스트 산책.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어떤 천변을 걷는 거를 좋아하고요. 여러 동네에 그런 천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천이 있고, 제가 그런 천이 걷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조깅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거리들을 이제 목적지가 있고, 목적지를 위해서 편한 경로로 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림동에 있는 천을 걸었는데 밤이었거든요. 신림동 천이면 무슨 천이요? 도림천이죠? 네, 맞아요. 도림천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도림천 그쵸? 앞에 살았었습니다. 어쩌다가 도림천을 걸으셨어요? 네, 친구가 이제 봉천동에 살고 있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네. 네, 그런데 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고요. 늦은 시간에 도림천에 오리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주 많은 오리들이 특히 새끼 오리 이런 친구들이 밤이 되면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막 날갯짓을 연습을 하고 자기들끼리 되게 제잘거리고 모여 있는데 그 광경이 너무 귀엽고, 그리고 또 이제 천 주변에는 좀 더 다 자란 오리들이 날아다니는데, 그게 뭔가 사람들이 활동을 별로 안 하는 시간에 오리들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여러 가지로 감각적으로 되게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야생성?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밤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활동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동물들이 많이 보여서 반갑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다고 위협적이거나 그렇진 않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또 혼자 걷지 않고 친구도 같이 있어가지고, 오리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설명과 오리들의 모습을 함께 보니까 이게 되게 2배로 재밌고 더 신기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때 한참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때의 산책을 베스트 산책으로 꼽겠다. 네, 최근 산책 중에서는요. 저는 인간이 밤에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라는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의아함이 들었어요. 작가는 밤에 활동을 하잖아요? 네. 굉장히 의아함이 들었지만, 어쨌든, 도림천을 여러분 한번 걸어보시면은 오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니, 사실 저는, 광명 근처에 있는 무슨 천인데, 그것 도림천인가? 도림천이 너무 길어요. 저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도림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이렇게 걸으면, 거기에 정말 야생 장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아직 서울에도 이렇게 풀이 있고 뱀 조심 막 이런 거 써 있거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산책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많이 살피게 되고 그런 것 같아서, 확실히 이 책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잘 산책처럼 살펴서 이렇게 읽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는 가장 소설다운 이제 시를 좀 낭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또 드는데요. 네. 일단 가장 소설다운 시를 꼽아주세요. 그리고 얘기해 주시고. 네, 산책 소설이라는 표지작을 낭독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낭독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산책 소설 1. 벤치를 지나 걷는다. 또 다른 벤치가 나온다. 내 또래 여자애가 앉아있다. 여자애는 양쪽 다리를 교차하며 발을 젓는다. 벤치 위에 2 손을 나란히 걸치고 발을 굴린다. 흙이 튄다. 모래가 쌓여갈수록 내 무릎 부근까지 차오른 그림자가 짙어진다. 색바랜 보도 블록에는 물기가 맺혀 있다. 외벽이 유리로 되어 빛에 반사되는 건물은 낮은 지대 위에 속한다. 먹구름 낀 광장인데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있다. 비둘기들이 모이를 쪼아대는 광경은 동상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흔한 풍경이다. 여자애는 내 어깨에 머리가 닿을 만큼 키가 작다. 길게 기른 머리카락이 여자애의 얼굴을 다 덮고 있다.
여자애가 나를 앞장서 간다. 여름용 린넨 셔츠가 펄럭인다. 아이는 한쪽 어깨에 맨 숄더백을 굳게 쥔다. 손이 미끄러질 만큼 숄더백이 세게 흔들린다. 여자애는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회양목 곁으로 녹음이 우거져 있다. 화렵수림이다. 숲풀 사이사이를 헤치면 빈 터가 나온다. 풀숲이다. 나를 스쳐 지나간 형상이 있다. 흰 천이 창공에 걸려 빛들에 찔린다. 2. 여기까지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쓴 소설이다. 나는 비록 여자애의 과거를 모르고 생각을 추적할 수도 없지만 다른 이야기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차츰 써나가면 되는 일이다. 나를 샜더니 피곤하다. 사무실의 가죽 소파는 지나치게 딱딱하고 한숨 자기에도 불편하다. 3. 사각의 테이블에는 물 한 컵이 놓여 있다. 햇빛이 쏟아진다. 나는 대체 어디에 와 있는 걸까?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 아니, 너무 차분하게, 아까는 막 떨린다고 하시더니 너무 차분하게 낭독을 잘해주셔가지고 귀에 쏙쏙 박히네요, 진짜. 아니, 저는 사실은 이 산책소설, 이 표주작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제 독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은 정말로 산책하는 어떤 광경을 정말 소설처럼, 소설의 네. 한 장면처럼 보여주는 느낌이 들었고, 2는 그것이 소설임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 알려주는 것 같은 화자의 독백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3번 같은 경우는 아예 시인이 직접 튀어나와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말해도 좀 웃길지도 모르겠지만 액자식 구성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읽었는데요. 네. 혹시 이런 식으로 좀 1, 2, 3을 나눠서 이렇게 쓰시고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제가 독자로서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처음부터 1, 2라고 장을 나눌 의도는 계획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쓰다 보니까 장이 나뉘게 되었고, 뭔가 네. 이제 산책 소설이라는 그 제목처럼 사실 산책이 저는 그 산책 자체가 목표일 때 산책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산책을 하기 위한 어떤 목표로 나가서 걷는 것을 저는 산책이라고 정의를 하는 편인데, 그것처럼 시를 쓸 때에도 저는 그 어떤 이 시의 형식이나 아니면은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미리 정해두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매번 이제 그러한 그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 2를 나누게 된 것은 이제 쓰다 보니까 전개에 있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뉘어지게 된 것이 맞는 것 같고, 뭔가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1장을 다 쓰고서 그 2장으로 넘어갈 때 뭔가 굉장히 분리가 된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네, 이야기나 네, 장면 자체가 분리가 너무 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번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여기에 지금 독자님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작가님이 소설도 쓰시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혹시 쓰시나요? 저는 이제 소설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그렇군요. 왜 안 쓰게 됐을까요? 소설과 왜 멀어졌을까요? 소설을 쓰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로 시를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소설이 곧 시다? 내가 쓴 시가 곧 소설이다? 그 머릿속으로는, 아니,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네. 머릿속으로는 이제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구상하는데, 그때 제가 뭔가 쓸 시간이 주어지면은 주로 시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아니요, 현재가 중요한 거죠. 네, 우리 미래의 오은경 시인을 일단 궁금해하기 전에 일단 현재 오은경 시인 소설을 우선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러면 저는 또 이게 좀 궁금했던 게 또 있어요. 왜냐면 이게 좀 많이 얇은 편이고 되게
정말로 쇼폼으로 이제 완성을 이렇게 하셨는데 네.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시집의 구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같은 시인으로서 어떤 질문을 드리자면 시집 전체의 구성과 표지작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순서를 정했는지 좀 이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때 이제 순서를 정할 당시에는 원고들을 다 놓고서는 공통점을 먼저 찾았던 것 같아요. 원고들 사이에서 그 비슷한 것들끼리 묶으려고 처음에는 그 시도를 했었고, 그 공통점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주로 이제 화자의 태도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자가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 좀 더 방점을 두거나, 방점이 찍혀 있거나, 아니면은 그 화자가 자신의 상태에 있어서 되게 혼란스러움을 느끼거나, 이런 식으로 그 화자의 태도를 기준으로 비슷한 성격들끼리 묶어서 이런 원고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원고. 네, 이 시집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저는 약간 이 시들을 좀 읽으면서 저는 이 시편들이 하나씩 모여서 축적이 되면서 그 축적된 어떤 그 힘을 좀 느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발휘되는 그 힘은 독자분들이 시 한 편 한 편에 조금 집중하시기보다는 이게 산책 소설인 만큼 정말 산책이 이런 말은 좀 웃기지만 저도 산책을 열심히 해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막 날씬해지셨단 말을 했는데 산책과 어떤 이런 거 모여서 건강해지고 사람이 좀 달라지고 시각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축적이 되면서 쌓이는 소설도 축적이 되면서 이야기가 쌓이면서 느껴지는 어떤 감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독자분들께서 함께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는 평을 좀 평은 아니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그것이 제일 좋은 이제 읽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네. 그 원고를 배치한 것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것이 앞에 몰려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뒤에 몰려있지도 않고 어떤 축적되는 것이 되도록 많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이제 힘으로 오거나 아니면 정서로 오거나 이런 식으로 뭐든 축적되기를 기대하면서 원고 배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거 정말 어떤 저의 감상평을 한번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고 또 3부가 가장 잘 읽혔고 또 모두 무척 좋았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정말 다들 진짜 다들 너무 좋아해 주시네요 진짜. 네, 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네. 너무 그냥 자동 감사적으로. 네. 저희는 그렇게 감사해요. 일단 시집을 읽으면 감사하다. 그냥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 저는 일단 저의 감상평은 제가 오은경 시인한테 먼저 원고를 처음에 받았을 때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경아, 나는 꿈일기를 보는 것 같아. 꿈을 꾸고 딱 눈을 떴을 적에 어떤 이미지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내가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서 하나씩 채워나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럼 사실 환상처럼 아무 일도 없었지만 내가 무슨 꿈을 꿨더라 하면서 그 사이 여백을 채우는 어떤 시인의 어떤 이미지를 채우는 그 시인에 보였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어떤 저의 감상법이었던 그 여백도 한번 생각해 주신다면 읽기에 재미가 조금 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젠 어떤 형식의 궁금증으로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보면서 제일 재미있었던 거는 제가 나 혹은 우리와 함께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순간에 지나친 사랑하기 월고도 가까움 잠깐 멈춤 그리고 베일 등의 시에서 괄호, 별,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기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짓궂은 질문인데 이 기호가 어떻게 읽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 중 하나를 낭독해 주시면서 이 기호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 네네. 질문해 주셨는데 네네. 이 질문은 그러면은 이소 시인님 대답 이후에 대답을 하면 아니요, 될까요? 먼저 해주셔도 돼요. 네.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합시다. 네, 먼저 합시다. 옹경 씨께서 가장 영감을 주는 인물. 이게 사실 저는 아무렇게도 중요하지 않아요. 독자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쵸. 네, 그 영감을 주는 인물은 저는 주로 메모를 하고 그 메모를 가지고서 이제 시를 쓰는데요. 아무래도
메모하는 게 되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되게 순간순간에 느끼거나 아니면은 그 되게 낯설거나, 그러니까 좀 전에 오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영감을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 일상에 되게 가까운 사람들이고 그들이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 때 네네네. 그 메모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인물은 말씀 안 하시고. 아, 인물. 인물을 지금 질문하셨거든요, 사실 정확하게. 인물을 집어서. 네. 가까운 이제 사람들이죠. 친구들이죠, 친구들. 아, 오히려 이렇게 친구들이나 이렇게 밀접한 관계 속에서 약간 그냥 그게 그쵸. 어떤 작가가 아니더라도 영감을 받으신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죠? 네. 네. 대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괄호에 대해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네, 저희 괄호. 네. 우선은 그 부호에 대해서 그 이소시님께서 질문을 주셨었죠. 네네, 그랬죠. 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저는 이제 플러스라는 더하기 기호를 이제 두 편의 시에 썼거든요. 그런데 그 플러스 기호가 뭔가 이제 장을 나눌 때 주로 별표시로 나누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별표시가 되게 분리되어 있고 동떨어져 있는 어떤 거리감을 나타낸다면은 플러스 기호를 통해서 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좀 더 덧붙이는 식으로 연결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무관한 어떤 장면이고 네. 이미지인데 그것이 더해짐으로써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시 한 편에서는 그 더하기 기호 자체가 그냥 이미지적으로 좀 사용되기를 네네.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시 속에서 이미지적으로 그 더하기의 상황이 마치 연상되도록 네, 쓰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그러면은 그 부호가 있는 시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시를 골라주셨나요? 네, 사랑하기라는 시에도 그 괄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아까 어떤 분께서 사랑하기라는 시가 정말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왠지 아이디가 익숙해요. 맞아요. 네. 그럼 사랑하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 책이 쓰신 분들을 위해서 페이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50페이지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사랑하기. 다가가는 것과 다가오는 것 사이는 낙차가 크다. 목적지를 정해야 했다. 오후 3시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해가 긴 날들이 이어졌다. 광장 끝에는 적색 건물이 모여 있었다. 나는 테라스가 있는 점포 한 곳을 가리켰다. 네가 간판을 읽는 동안 사람들은 건물 내부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흰 셔츠에 검은색 조끼를 차려입은 웨이터가 바쁘게 오갔다. 쟁반 위의 요리는 근사했다. 실로 대단했다. 쟁반은 비어있다가도 곧바로 채워졌다. 실내는 비좁아서 한 사람씩 이동해야 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먹고 마셨다. 식탁보에 놓인 접시와 쌓여가는 껍질들, 파헤쳐진 갑각류, 냄새처럼 밴 얼룩뿐 아니라 불쾌한 표정까지 서로 닮아 있었다. 우리들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사람들은 동석한 일행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안쪽에는 더 많은 테이블이 줄지어 있었다. 창이 캄캄했다. 너는 레스토랑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가로등, 전봇대, 비틀린 가로수가 길 한복판에 세워져 있었다. 우리는 점심을 굶었고 끝끝내 점심을 먹지 못했다. 바로 적당한 식당을 찾지 못했기 때문. 해가 다 저물었다. 개미 한 마리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거리는 황량했다. 나는 시를 완성하지 못했지만 노트북을 닫았다. 네가 옆에서 기다렸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궁금했어요. 왜냐면 괄호를 생략하고 들어도 되는 건가? 네. 네. 네? 네. 예, 예, 예. 아, 네.
진짜요? 아니요. 아,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저는 지금 이거를 들으면서 저는 괄호 부분을 생략해서 읽어도 되나? 이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혹시 생략해도 상관이 없는 시인가요? 네, 괄호를 생략하더라도 그 장면 자체의 네. 그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그 괄호는 일종의 화자가 독백하거나 아니면 네. 드러내지 않은 그냥 숨겨진 속마음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좋겠어요. 아, 네, 그래서 네, 네, 네. 네, 장면 자체를 이해하기에는 그 괄호가 아니라 괄호 밖의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명료하게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빼고도 읽고 이렇게 네. 놓고도 읽고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다른 매력을 가질 수 있는 한 시에서 두 가지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시네요. 네. 아까 사랑하기가 너무 좋다고 하셨던 분께서 산책길에 산책소설 들고 다니니까 산책로가 더 밝아졌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께 뭐 드릴 말씀 없는지. 그 책이 다를 때까지 계속 산책 소설을 들고 다니시면서 산책길을 걸으셨으면 좋겠고. 온경 시인께서 야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야망만큼 이 책이 정말 이 책 양장이라 빨리 다룰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핸디하고 좋습니까? 이렇게 가볍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클러치처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책 얘기 말고 좀 더 재밌게 네. 일상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아까 코로나 얘기를 좀 하긴 했지만 작가분들한테는 사실 오히려 코로나가 좋은 시절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왜냐면 갇혀서 글만 써야 되기 때문이죠. 네. 근데 물론 또 카페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힘든 시기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창작할 때 어떻게 작업을 집인지 작업실인지 카페인지도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창작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는 언제고 또 시를 쓰면서 가장 염려하고 고민하는 부분도 무엇인지 이렇게 차례차례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그 모임이 있으면 만남이 있으면 소수로 만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만남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수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책을 들을 때도 많은 분들을 만났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책이 나오고 시간이 보름이 조금 더 지난 것 같은데 되게 많은 인원이 함께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좀 더 바빠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이제 한 번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으면은 오히려 더 편할 텐데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상황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인 것과 이제 시를 쓰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그 비례하진 않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시간에 제가 적응을 해서 매번 글 쓰는 시간은 너무 촉박하고 저는 항상 쫓기는 것처럼 아주 바쁘게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면 저도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 한 권을 쓰시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도 좀 궁금해요. 총.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약간 나눈다는 게 좀 웃기긴 해요. 왜냐하면 어떤 거는 오래 있던 것들을 다시 가져오고 이러다 보면 막 사실은 15년 전부터 썼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한 권을 이렇게 기획을 하고 쓰고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바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집을 이제 준비하기까지의 시간을 사실 계산을 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에세이를 30매 분량의 에세이를 썼거든요. 근데 에세이를 제가 진짜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이 에세이를 몇 번 고치면서 쓴지를 모르겠을 정도로 나름대로는 그 산문에 이렇게까지 공들여 본 적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되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거의 좀 시를 쓰는 그 밀도나 시간과 비례할 정도로 열심히 작업을 했던 그런 에세이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에세이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제가 약간 그 나무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보고. 많이 말랐어요. 고목 같다고. 그러니까 뭐 약간 생기가 없고 이렇게 되게 건조해 보이고 사람이 좀 뭔가
저도 그때 네. 오은경 시인의 전화를 한번 받은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언니는 어쩜 그렇게 에세이를 그렇게 뚝딱뚝딱 쓰냐고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뚝딱뚝딱 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오은경 시인의 근데 에세이 이야기를 조금 이따 저희가 할 거예요. 근데 되게 그때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주시고 일단 독자 질문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문장은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한 아주 이런 재밌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를 쓰기 전에 같은 분이신데 시를 쓰기 전에 메모를 항상 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첫 문장을 쓰는 게 진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퇴고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타입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간 쓰는 과정에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쓰면서 좀 퇴고를 같이 한다고, 수정을 같이 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문장 쓰고 두고 쓰고 두고 이런 식으로 텀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 근데 최근에는 그것도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를 쓰는 시간도 조금씩 짧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을 쓰는 과정은 우선은 그 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를 토대로 제가 그 메모와 관련된 생각들을 이렇게 쭉 쓰고요. 네. 그리고 이 생각의 끝에서 이제 첫 문장이 만들어질 때까지 좀 그 생각들을 계속 나열하고 풀어 놓는 편이에요. 또 전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제가 또 같은 작가로서 궁금한 점인데 저는 디지털로 메모를 하는 편이거든요. 휴대폰에. 네. 오은경 씨는 어떻습니까? 종이에 쓰십니까? 아니면은 디지털로 하십니까? 저 핸드폰 그 메모장에다가. 저희가 은근히 아날로그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인이라면 이렇게 사색하면서 막 종이 이렇게 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너무 재미있는 질문이었고요. 또, 네. 여러분들 질문 재밌게 올려주세요. 좀 이제 에세이가 너무 좋았다는 말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너무, 왜요? 또, 여기 또 있군요. 등단 소감에 귀감이 되었던. 등단 소감까지 알고 계신 분이, 등단 소감에 귀감이 되었던 많은 시집들이 책상에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요즘 작가님의 책상에 어떤 시집이 남아있냐고 하네요. 일단 제 시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없어요? 있어요. 고마워요. 제 시집 불온하고 불완전한 편지 시리즈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예, 저는 이제 책상에 있는 시집은 주로 최근에 출간된 시집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최근 시집들을 계속 읽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하고 준비되어 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상에는 최근 출간된 시집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보는 시집 중에 한 권을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이승훈 시 전집. 네, 그 시집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또 볼 수 있는 시집이고요. 뭔가 굉장히 간결하고 어떤 담백한 문장으로 쓰여진, 심지어는 시의 길이도 굉장히 짧거든요. 이승훈 시인의 시들이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쉬운 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가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동 때문에 계속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클래식은 영원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드네요. 근데 아직 소설 추천 안 해주신 거 잊지 않고 계시죠? 네, 소설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면. 왜냐면 지금 네. 시 얘기를 했으니까 딱 요 타이밍에 동떨어지지 않게 소설 추천을 해주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많이 어렵다면 그냥 최근에 읽었던, 병렬적으로 읽었던, 아직 다 완독하진 않았지만 네. 좋았다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네, 지금 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책은 있거든요. 무엇이죠? 네, 이제 한유주 작가의 우리가 세계에 기입될 때? 그러니까 정확한 제목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떠오르지 않는데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에 기입될 때? 네. 워크롬 프레스에서 나온 신간이고요. 네네네네. 네. 정말 네. 그거를 지금 읽으려고 지금 네, 기다리고 있는 책. 읽고 있는 네. 책입니까? 네. 제가 근데 약간 제목을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해요. 저희가 둘이 만나면
네, 엉망진창. 어떤 분께서 되게 멋지게 산책 소설로 이렇게 우와. 사행시를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어머머, 신고하게 하면 안 되죠? 신곡이랄 뻔했어요. 잘못 누를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산 하면은 이거 읽어주세요. 산, 산책을 하다가 책, 책을 읽기 위해 소란스러운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이렇게 답시까지 이렇게 챙겨주신 이렇게 멋진 독자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제목이 맞다고도 말씀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다들 너무. 그리고, 와, 이것도 너무 재밌는 질문이네요. 오은경 시인님, 만약에 코로나 시기 끝나면 어디 가고 싶으시냐고. 저는 태국 가보고 싶어요. 태국 참 좋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베트남을 여기 이제 시집에도 베트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네. 베트남이 이제 그 가장 최근에 갔던 여행지거든요. 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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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그 모든 풍경들이 너무 좋았고 가기 직전에 되게 지쳐 있었는데 베트남을 다녀와서 그 풍경이 되게 동화됐어요.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너무 맑고 다정하고 관광지였나요? 아니면 관광지가 아닌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었나요? 관광지였어요. 관광지인데도 친절했군요. 네. 하노이 같습니다. 베트남. 그냥 저한테 이렇게 뭔가 네. 응대해 주시는 분들도 좋았지만 그냥 시민들이 되게 밝았던 것 같아요. 그 에너지 같은 게 되게 밝았고 그때도 그 굉장히 큰 그 도로변이 있었는데 네. 그 대로가 차가 다 통제가 되고 축제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축제가 그냥 사람들끼리 그룹 지어가지고 그냥 노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케이팝 노래를 틀어놓고 그냥 그 춤을 춰요. 춤을 추고 근데 그 춤을 너무 잘 추고 그리고 이제 그 지워진 타투 같은 것도 즉석에서 해주고 해나. 네, 맞아요. 해나도 즉석에서 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놀이들을 했는데 그 시간을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음식도 진짜 맛있고요. 저는 베트남은 못 가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태국 가봤고 베트남 못 가봤으니까 서로 나중에 코로나 이제 끝나고 저희 서로 여행 정보를 나누도록 해요.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같이 가요. 좋아요. 그러면 일단 산책 소설에서 여기 에세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에세이가 너무 좋다. 역시 공들여 쓰신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보면은. 네. 그래가지고 에세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요 에세이에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2부에서 이분에 대해서 쓰였을 때에 대한 이런 조심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들여 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거든요. 아예 전체를 김다울 작가 스타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2부에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써야 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제가 이제 주어진 주제가 대중 스타였거든요. 여기 에세이도 밝힌 부분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유명 인사고 제가 뭔가 우리가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정보 말고 좀 더 진솔하고 그 경험적으로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컸어요. 네. 왜냐면은 애착이 되게 크기 때문에 네. 애착이 제가 크기 때문에 뭔가 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실제로 만난 적이 없다는 너무 당연한 사실을 네네네.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쓰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을 때 그것이 되게 저로 하여금 그냥 쓸 수밖에 없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앞에서 처음에 우리가 비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그것도 비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약간 비밀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를 잘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일종의 그냥 비밀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쓰면서는 그 조심스럽다는 인상은 아무래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훼손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도 컸고
그리고 제 마음도 잘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런 오은경 씨의 그런 마음이 되게 잘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네. 좋았다. 근데 이제 질문이 예, 아니, 질문과 시간과 저희가 지금 싸움이 지금 일어나는데 일단 그러면은 시 한 편은 건너뛰고 낭독은 건너뛰고요. 저희가요. 저희 독자분들의 질문을 하고 앞으로의 계획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희가 마무리를 짓는 걸 동의하십니까? 네. 작가님? 네. 네. 그러면 제가 일단 글 쓸 때 실제 경험이 얼마나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빈곤한 경험 때문에 쓸거리가 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냐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게 사실 산책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아마 오은경 시인께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질문일 것 같은데 제목을 지으시면서 좀 네.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실제 경험이 녹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아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항상 어떤 실제 경험들, 그러니까 산책이라는 말도 제가 가깝고 아주 일상에 있는 네. 그 주변을 걷는 경우를 산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것처럼 그 아무리 소설이 붙더라도 그게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구축이 된 그런 장면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너무 빈곤한 경험 때문에 쓸거리가 없다는 생각. 네, 그니까요. 네. 그 생각을 그래서 하시는지. 그 경험의 어떤 질이 중요하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모든 경험들이 그것이 아무리 그냥 일상이어도 아주 평범한 그냥 일상의 루틴을 가진 경험들이어도 그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저는 맞아요. 뭔가 그렇기 때문에 메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메모는 약간 순간순간의 찰나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경험의 질과는 생각의 어떤 낯설음 혹은 신선함 이런 것과는 조금 차별을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까지 일단 첫 시지 한 사람의 불확실과 이번 시 산책소설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나요? 오은경 시인의 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제 시요? 네. 제 시가 네. 어디로 가고 가까이. 있을까요? 제 시가 어디로 가야죠? 이제 첫 시집에도 어디로든 간다는 그런 멘트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시집 같은 경우에도 목적지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주장하듯이 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앞으로 어디론가 가는 것은 저는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과정. 네, 그러니까 결과를 생각하면은 그 목적지를 생각하기 나름인데 목적지 자체보다도 그 가는 과정, 그러니까 산책하는 과정 자체에 더 어떤 그 주의를 준다면 사실은 이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전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냐면은 제가 가고 있는 길로 가고 있으나 그것은 뭔가 글을 쓰면서 좀 조금씩 더 드러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사실 그 생각 많이 해요. 프린세스 메이커에서요. 아이를 아무리 공주로 키우려고 열심히 맞아요. 애를 써도 공주가 되지 않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처럼 맞아요. 목표가 있어도. 네, 목표가 있어도 과정이 알아서 잘 뻗어 나가는 대로 그냥 근데 그거를 이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는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오은경 시인도 내일 날씨, 내일 주식장처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저희가 네, 답을 좀 했었고요. 그러면은 네, 이제 그래도 네. 뭔가 목표는 좀 좋은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은 시. 맞아요. 저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시는 사실 기본으로 가져가고, 네. 다만 거기서 내가 어떻게 방향을 가는지는. 설정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네, 아직은. 아직은. 그러면 오은영 시인의 자라남을 지켜보는 과정 속에 있는 이 작품. 산책 소설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거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앞으로는 이제 저는 시 쓰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시도 열심히 계속 쓰고,
또 에세이집을 출간하게 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원고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아직 안 썼군요. 네. 아, 대반전. 네. 에세이집에 대한 원고를 이제 쓰고 그 원고를 이제 만들어내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하게 뭔가 제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면서 그냥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아, 오늘 이후로 저희가 멀어지는 건 아니죠? 왜요? 즐거우셨죠?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니요, 저는 진짜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인사도 이제 해야 될 시간이 거의 왔어요. 마지막 인사와 함께 오늘 산책 소설에 대해서 원 없이 한번 스피치하는 시간. 네. 네, 어떻게 가져볼까요? 이제 요즘은 자기 영업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영업을 했으니 오은경 씨 직접 영업하는 산책 소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듣고 그다음에 마무리 인사까지 들으면서 이 시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과제 같아요. 근데 남은 시간 별로 없으니까 빨리 시작을 할게요. 저 산책 소설은요, 그 산책과 소설 두 가지를 즐길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산책 소설이 또 시집이라는 점에서 이게 이제 셋 다 어긋나는 것 같아요. 시집인데 산책이 들어가고 또 소설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셋 다를 최대한 하나도 배제하지 않고 다 포함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낯설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시에서 기대가 되는 새로움이라든지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이 시집에 들어가 있지 않나 싶고요. 네. 저는 되게 기분 좋게 묻고 만들 수 있었던 시집이기 때문에 네. 이제 독자분들께서도 읽어주시는 내내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또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재미있게.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읽으려고 했던 시는 그래도 이름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서 한번 사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작은 마음으로 우리 요것만 요 제목이라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더하기라는 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시예요. 시집 전체에서도 되게 좋아하는 시. 사실 제일 좋아하는 시를 읽어달라는 게 저희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시간상 저희가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2분 안에 읽으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못 읽을 것 같고 이제 알겠네.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면 되죠. 아니요, 읽어도 된다고 지금 읽어도 오케이 돼요? 사인이 나왔습니다. 네. 네, 읽어주세요. 그러면 읽겠습니다. 65페이지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참새 한 마리 참새가 쓰러져 있다. 참새는 죽은 듯 움직이지 않는다. 너는 참새 든 손을 보이며 나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묻고 싶지만 꾹 참는다. 정막을 깨트릴 것 같다. 애도를 방해하고 싶지 않다. 지평선 넘어 날아온 매가 공중을 활공하고 절벽 가까이 다다른다. 맷대는 흩어져 맴돈다. 불가해안 별자리 같다. 매들의 서식지이다. 오늘 아침 빨래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을 때 나는 달려가 베란다 난간에 상체를 기댔다. 허공을 더듬었다. 너는 오솔길 한복판에서 걸음을 멈췄다. 수건에 덮였다. 너는 형체 지워져. 내게 죽은 새를 맡기려는 것 같다. 진흙을 뒤집어 쓴 새들이 모여있다. 종류를 구분할 수 없다. 조약돌 같다. 깃털을 빛내며 묶여있다. 새들은 날지 못한다. 너는 허리 숙여 두 다리를 넓게 벌린다. 참새를 놓아주려는 것처럼 손 내밀지만 참새는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다. 너는 불편한 자세로 흔들리는데 어째서 일어나지 않는 걸까? 뭔가가 단단히 잘못된 건 아닐까? 기름에 섞인 듯 녹음이 우거지고 쌍떡잎이 피어오른다. 엎질러진 자국되어 나는 어디로든 갈 수 있다. 목적지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 까치집처럼 엉망이 된 네 머리를 만진다. 정수리를 쓰다듬는다. 나는 운송된다. 들것에 실린다. 힘을 쓸 새도 저항할 겨를도 없이 나아간다. 밤이라는 휘장과 가장. 불을 밝힌 양초는 눈부시지 않다. 반사판이 켜져 있다. 거울은 어둠을 비춘다. 거울을 받쳐든 장정 두세쯤의 곁을 지나 나는 촬영 현장에서 벗어난다.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진짜. 저는, 저도 이 시 읽으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네, 저희 진짜 촬영 현장에서 벗어날 시간이 이제 촬영은 정확하게 너무 큐레이션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오은경 시인의 앞으로의 정말 잘하는 우리 오은경 시인, 과정이 중요한 우리 오은경 시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산책 소설의 우리 오늘의 주인공 오은경 시 그리고 불온하고 불안전한 편지의 이소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을 아까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현대문학에서 아까 준비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랜덤으로 보내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은경 시인도 인사해주세요. 네, 감사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